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에 앞서서 소지하신 휴대폰들을 진동 모드나 비행 모드로 해주시거나 완전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역회 중간에 사진 촬영을 하시면 셔터 소리에 연주자분들께서 연주에 지장이 되니까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휴대폰을 진동 모드로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1회 김영남 음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이향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과 들이 더욱더 신록으로 아름다운 6월, 호국 보은이 달이라서 더욱더 뜻깊은 6월의 첫자락에 김영남 음악회를 열게 된 것은 우리 모두에게 정말로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항상 마음속 깊은 곳에 고향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아픔, 이산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 탈북민들에게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향수를 달래고, 그리고 또 자유대한민국에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본 행사에 앞서서 잠시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호명하는 분들께서는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전 미래통합당 대표이신 황교안 전 국무총리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태영호 국회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남북통합문화센터 김현주 센터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자유북한방송 대표 김숙민 대표님이십니다. 전국 탈북단체 대표자협의회 사무총장이신 김은광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세계북한연구센터 안찬일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서단법인 북한민주화위원회 호광일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서단법인 탈북자 동지회 서재평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오고 계시네요. 오혜선 작가님 참석하셨습니다. 태영호 의원님 사모님이십니다. 북한이탈주민연합회 원성금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화환으로 후원해 주신 제주공연예술진흥회 조재선 대표님과 조형권 후원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국제인권연맹 전병국 총재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상 시간상 관계로 일일이 호명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번 순서는 저희 탈북민들을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님의 축사가 있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우선 탈북민들이 중심이 돼서 이런 귀한 행사를 하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 아닙니까? 마침 제가 요새 통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페이스북에 통일을 꼭 돼야 되는데 우리 국민들이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느끼지 않습니다. 탈북해서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통일에 대한 열망이 너무 식어져 버렸습니다. 통일은 돼야 됩니까? 안 돼도 괜찮습니까? 돼야 됩니까? 안 돼도 된다 하는 분이 뭐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어떤 경우는 뭐 반 이상이 그러기도 하고. 그런데 통일은 돼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반드시 통일을 해야 돼요. 헤어졌던 가족들도 만나고 또 우리가 분단됐던 대한민국, 잘렸던 대한민국도 합쳐내야 되고, 제가 요새 통일 대박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냈던 메시지입니다. 통일이 되면 이건 대박이다. 뭐 그냥 이렇게 합쳐져서 해도 대박이 아니라 그 안에는 많은, 제가 막 내일쯤 하면 이렇게 조금 자세한 얘기 할지도 몰라요. 한번 유튜브에서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정말 통일을 꼭 이루어야 되는데 저는 우리 탈북민들을 먼저 온 통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먼저 오셔서 대한민국의 통일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아닙니까? 선구자는 늘 힘들지요. 탈북했다는 그 자체가 선구자 아닙니까? 남들이 하기 쉽지 않은 거 해왔어요. 그래서 정말 귀하게 생각을 하고 이런 어려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안찬일 회장님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전병무 회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우리 자리에 함께 해주신 우리 태용호 의원님 장하죠? 네, 한번 박수로 한번 응원하겠습니다. 본인이 북한에 있을 때 경험하고 알던 것을 얘기했다고 그래가지고 공격을 받고 있어요. 이거 말이 됩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우리 태용호 의원을 지켜드려야 됩니다. 저는 이제 탈북민의 아들인 건 아시죠? 탈북민이 아니라 피난민의 아들인데 뭐 그거 다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늘 좀 남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꼭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되고 한 나라가 되고 그게 돼야 된다 생각하는데, 저는 계속 이제 통일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음악회가 열린다고 그래서 통일은 싸우기도 해야 되지만 또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품어야 통일이 될 겁니다 아마. 그렇죠? 네, 그래서 잊지 말고 정말 좋은 행복한 통일 음악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 필요한 때는 우리 정말 다 뭉쳐서 대한민국을 살려내기 위한 일, 지금 이제 여러분들의 조국은 어디죠?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 살려내는 일에 같이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놀다 늦게 온 건 아니고 앞에 큰 행사가 있어서 그래서 좀 늦었는데 뭐 양해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앞으로도 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황교안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탈북민들에게 늘 힘이 되어주시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님 따뜻한 인사 말씀 감사합니다. 태용호 의원님 인사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좀 약간 생뚱맞지 않는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존경하는 정치인이 누군가라고 누가 나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당당히 여기 앉아 계시는 황교안 대표님을 저는 제일 존경한다. 항상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탈북민 총 숫자가 34,0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 34,000명이라는 숫자는요, 실제 선거에서 계산해 보면 이거는 당연히 무시될 수 있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한교안 대표님께서 당 대표 하실 때 탈북민 출신 국회의원을 2명만 쓰셨어요. 한 명은 저고 한 명은 지성 의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당 대표 하면서 이렇게 탈북민 대표 2명을 국회의원 만든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하는 거는 저도 정치권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대표님께서 저를 내일 꽂으면 된다는 서울의 강남 갑에 공천을 주셔서 제가 거기에 갔습니다. 가니까 거기 지역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 어떻게 용고도 없는 사람이 이 강남 갑에 공천을 받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과연 이 자리를 지켜낼까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며칠 있다가 여러분도 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의 유명한 분이 태영호를 왜 용고도 없는 사람을 강남에 공천 줬느냐, 이렇게 당장 뽑아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때 당시 한교안 대표님께서는 그분을 꼭 우리 당 선대위원장으로 모셔와야 선거가 이기는 그런 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때 한교안 대표님께서 분명 태영호 공천을 취소하고 그분 말씀대로 다른 분을 공천 줄 거다. 그래서 아찔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대표님께서 저를 달개비 식당으로 오라. 그래서 제가 이거 대표님께서 상황이 이러니까 이번에 한번 양보하고 비례대표로 가면 어떠시냐 이렇게 저하고 딜을 하자고 오라고 하는 줄 알아서 제가 갔는데, 대표님께서 그때 아무런 걱정하지 말고 끝까지 나는 당대표로서 당신을 지켜주겠으니까 끝까지 걱정하지 말고 선고하라. 그래서 그때 그래서 제가 그때 이렇게 대표님의 지시를 받아서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탈북민 출신 지역구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우리 입에 보면서 우리 한교안 대표님께 꼭 박수 한번. 그 대한민국의 정치인들 중에서 이렇게 정말 주견이 강하시고 탈북민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모든 것을 다 바치시는 정치인, 저는 지금 현재까지 한교안 대표님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대표님께서 대표님께서 조금 늦으셨는데 여기 오는 전까지 대표님하고 저하고 몇 시간 동안 오후도 같이 잤습니다. 그러다가 방금 같이 또 헤어졌는데요. 제가 이 말을 들고 연설이 너무 길다고 저희 집 사람이 자꾸 지금 눈치 주는데, 오늘 우리 김용남 음악 대표님이면 대표, 작가님이면 작가님이신데, 저는 이분께서 제1회 김용남 음악회를 한다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보니까 34,000명 중에 우리 탈북민들이 수는 적지만 정말 재간 있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다 같이 우리 김용남 작가님께서 준비하신, 작곡가님께서 준비하신 이 제1회 음악회에 다 같이 우리가 참가하고, 이것이 하나의 큰 불씨가 돼서 여기 계시는 모든 탈북민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마음껏 꽃피워서 우리 통일의 큰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태영호 의원님은 여전히 언제나 우리 탈북민들의 자랑이십니다. 힘내시라고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오늘의 주인공 되시는 사단법인 탈북문화예술인 청년합회 회장이시며 작곡가이신 김용남 선생님의 개회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용남입니다. 대한민국에 2002년도 와가지고 지금까지 열심히 하긴 했는데 이런 또 음악회를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많이 긴장되고 좀 떨리기도 합니다. 바쁜 속에서도 또 음악회에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들과 사랑하는 우리 탈북민 가족 여러분들, 그리고
관객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음악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신 남북하나재단과 남북통합문화센터 관계자분들, 또 지휘를 맡아주신 지광훈 음악 감독님과 성악가 그리고 연주자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남북통합문화를 선도하고 향후 통일문화와 남북통일의 화합에 장애될 수 있는 깊은 이곳에서 저희 탈북민들이 삶을 노래할 수 있는 음악회가 처음으로 열리게 됨을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나라가 분단되지 70년이 지났고 그로 인하여 우리 민족은 돌로 갈라져 이산의 아픔을 경험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고통과 아픔은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남한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성공하여 세계적인 선진국 대열에 당당히 들어선 반면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와 수령 독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인민들을 노예처럼 만들고 굶겨 죽이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북한을 탈출하여 남한을 입국한 탈북민들의 수가 매년 증가하여 현재는 34,000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모든 현상은 우리 민족의 슬픔이며 현재도 우리 진행 중인 우리 민족의 뼈아픈 역사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 탈북민들은 북한에서의 삶과 탈북 과정에서 겪은 가슴 아픈 현실과 그에 대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으며 두고 온 고향과 부모 형제, 처자녀 등을 만날 수 없는 막연한 처지를 감당하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탈북민들은 소위 우리 민족의 소원은 통일, 평화통일이라는 이념 속에 묻혀 탈북민들의 처지와 탈북 과정에 겪은 가슴 아픈 현실과 정체는 외면받고 소외받고 있으며 탈북 과정에 겪은 고통과 애환을 달래줄 노래 한 곡 없으며 그들이 현재의 삶을 담은 노래 한 곡이 없는 것도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때 우리 탈북민들이 처한 환경과 심정을 담은 음악회가 열리는 것은 매우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행사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음악회에서 발표된 노래들은 대한민국의 발전상과 애국심을 담은 노래, 그리고 고향과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애정을 담은 노래, 또한 건널 수밖에 없었던 사연만 조만간과 압록강에 대한 노래,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에 정착하는 과정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나라의 통일을 소원하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오늘 음악회는 여러분들의 음악회이므로 음악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잠시나마 모든 것을 내려놓고 두고 온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면서 위안과 평안과 위로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음악회를 통해서 희망과 용기를 얻고 동기부여가 돼서 한국 사회에 정착해 가는데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1부 첫 순서로 서울 노망수 오케스트라의 애국과 연주와 함께 힘차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휘를 맡아주실 분은 지광윤 지휘자님이십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연주되는 곡들은 우리가 잘 익숙한 곡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외국 명곡이라든가 영화 OST 이런 곡들로서 지광윤 지휘자님께서 간단한 설명을 주신 후 연주하기로 하겠습니다.
음악회 김영남 작곡가님의 음악회를 일부 순서는 세계 명곡 또 우리 작곡가 선생님이 희망하는 또 그런 곡들로 일부 순서를 꾸몄습니다. 제가 곡 하나하나마다 설명을 드리면 좋겠는데 조금 시간이 지체되기 때문에 저 장미꽃의 인더가든 유명한 찬송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쉰들러 리스트 영화 세계 2차 대전을 배경으로 한 그 유대인을 구축하는 그런 이야기 아주 세계적으로 너무나 유명한 영화인데 이 영화 음악이 또 너무 유명하죠. 오늘 악장과 솔로를 맡은 유남규 님의 솔로를 같이 이렇게 두 곡 이어지겠습니다. 네, 저 장미꽃 위의 이슬 큰 박수로 들으시겠습니다. 맑은 영혼의 울림이 있는 찬송가 중에 그 장미꽃 위의 이슬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쉰들러 리스트를 들으실 텐데요. 바이올린 솔로의 유남규 님이십니다.
워낙 유명한 영화의 OST라 여러분들 모두 감명 깊게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음 들으실 곡은 아리랑 환상곡입니다. 순서 프로그램 되시죠? 순서 한 개 바꾸겠습니다. 네. 지금 이번에요. 그 눈보라라는 곡 있죠. 그것을 먼저 하고 또 그 다음에 아리랑 이렇게 연주하겠습니다. 로망스라는 곡은요. 러시아 곡이고 눈보라라는 러시아 영화 음악입니다. 8개의 음악 중에 4번째 나오는 곡. 지금 우리 FM에서 아주 많이 나오는 인기 곡입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아리랑을 하겠습니다. 아리랑은 뭐 아리랑 다 아시죠? 아리랑은요. 이렇게 우리가 아는 아리랑 몇 박자죠? 네, 3박자입니다. 3박자. 근데 이제 3박자가 끊어지고 뒤에 4박자로 이렇게 되는데요. 4박자를 할 때는 이렇게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박수를 하시면 되는데 오늘은 박수를 제대로 치셔야 됩니다. 네, 박수를 제대로 안 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네, 오늘은 이렇게 박수를 평양식으로 네, 열등적으로 평양 플러스 알파 그렇게 두 곡 이어지겠습니다. 저곡 로망스, 눈보라 중에서 로망스 연주하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아리랑 환상곡 연주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왜 죽속에서 연주 목록을 바꾸셨는지 알 것 같네요. 기존의 아리랑 곡보다 훨씬 격동적이고 또 그리고 열정적이고 힘이 있는 연주였습니다. 역시 음악은 지휘자 마음대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또 말씀하세요. 네, 이번에 오리박 여러분들이 탈북민들은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여기서는 아주 많이 아주 애창되는 누구나 다 좋아하는 보리밭이라는 노래입니다. 보리밭 지금이 보리철 긴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보리밭. 네. 보리밭은 우리 트럼펫 김영광님이 솔로로 모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또 영화음악으로 유명한 여인의 향기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보리가 청보리가 익어가는 계절에 더욱더 어울리는 곡이었습니다. 네. 이번에 연주할 곡은요 또 영화 음악입니다. 여인의 향기라는 영화인데 저 처음부터 끝까지는 못 봤거든요. 알파치노라는 아주 유명한 배우가 장님으로 나와서 옛날 여인의 향기를 다시 향기로서 그 여자를 다시 찾아내는 알게 되는 이런 아주 유명한 꼭 보십시오. 여인의 향기 영화. 그게 주제곡. 이 곡은 이렇게 연주로서도 아주 많이 연주가 됩니다. 포르우나 카베사라는 약간 라틴풍의 춤곡입니다. 이 영화에는 이 춤곡이 아주 굉장히 멋있게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영화를 보신 분들은 이렇게 상상하시면 멋진 탱고를 상상하시면 너무 멋질 것 같은데 우리가 연주하겠습니다. 여인의 향기는 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하는 곡인데요. 이렇게 가까이에서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으니까 훨씬 실감나고 또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곡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양 선생님, 이양님도 춤을 잘 추시는 거죠. 네, 마지막 곡, 1부 마지막 곡입니다. 1부 마지막 곡은요, 아주 멋진 클래식 음악이거든요. 바이올린 솔로, 역시 또 한번 유남기님의 바이올린 솔로. 그래서 차르다시라는 이 헝가리의 춤곡 중에 차르다시라는 그런 형식이 있어요. 차르다시라는 형식을 멋지게 연주곡으로 살린 곡입니다. 몬티의 차르다시. 이거 우리 김영남 스님께서 연주해달라고 부탁하셨거든요. 이게 아코디온으로 굉장히 예. 나중에 다음에는 우리 김영남 선생님의 아코디온 곡으로 차르다시. 네, 우리 김영남 선생님은 그 작곡을 또 공부하시고 이렇게 탈북하신 후에 또 국내에서는 아코디온 선생님으로 너무 유명하세요. 여러분들이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이분은 처음에 평양예술단 이런 단체도 이렇게 하시고 했는데 아코디온
그 아코디언 지도자로서 굉장히 큰 엄청난 기여를 하신 분이에요. 우리 사회에. 저도 뭐 아코디언 어릴 때부터 조금씩 만졌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고, 저 선생님 당시에는 그게 없었거든요. 책이 없었어요. 교재가 거의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근데 오셔가지고 엄청난 교재를 발간하시고요. 저도 그 김연아 선생님의 책을 거의 다 구입하고 있습니다. 저 직접 구입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얻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찬화 씨는 오늘 우리 오케스트라 바이올린 독주로 오케스트라 하는데 또 아코디언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아마 또 같이 한번 연주합시다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 연암기님의 솔로와 함께 오케스트라 연주 1부 마지막 곡 연주하겠습니다.
돋보이는 차르다시 곡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멋지고 열정적인 연주를 해주신 서울 로망스 오케스트라 단과 지광윤 지휘자님께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네, 그럼 지금부터는 2부 순서로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김용남 선생님의 작곡 발표회 시간이 되겠습니다. 작곡 발표회는 김용남 선생님께서 직접 노래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곡을 연주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김용남 선생님 모실 때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와 같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주하여 주신 서울 로망스 오케스트라단과 지광연 지휘자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간단히 제 소개 간단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잘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남한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줬는데 우리 북한 사람들한테는 잘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98년도에 일단 북한을 이제 떠나게 되는데 저희 가족하고 저희 누나 가족으로 7명을 이제 같이 이제 98년 떠났는데 탈북하게 된 이제 그 주요 그 여건은 제가 94년도 10월 3일 날에 그 김종일 가문에 제가 그 음악 선생으로 제가 뽑혀졌습니다. 근데 오늘 처음으로 제가 발표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최종적으로 중앙당 담화에서 이제 제가 탈락이 됐는데 그래서 탈락된 원인은 남한의 친척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도 지금 저기 있지만 그래서 남한에 온 게 더 좋다 자유가 있어서 그래서 지금 후회하지도 않고 그러는데 저희 엄마가 이제 그 94년도 12월 달에 돌아갔는데 저 엄마 이제 하는 말씀이 북한에서는 도무지 희망이 안 된다 여기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 다 당원이었고 저도 이제 당원이었는데 정말 좀 그 북한에 충성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그렇게 되니까 그 배신감을 느껴가지고 그래서 이 사회는 도무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희 가족이랑 다 데리고 이제 탈북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북한에서는 이제 그 작곡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피아노도 하고 이제 아코디언을 같이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한에 처음에 이제 2002년도에 이제 오게 됐는데 와서 보니까 피아노를 이제 하신 분들이 많고 그래서 이제 아코디언 이제 상가에 갔다가 악기 상가에 갔다 아코디언을 좀 만지니까 그 사장님께서 이제 아코디언 이제 선생님도 하지 되겠다 뭐 해가지고 한번 책을 한번 살펴봤는데 굉장히 전문성이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2002년도부터 시작해서 아코디언 교본과 연주곡들, 그다음에 찬송가 그래서 제일 많이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코디언 쪽으로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제가 실제는 작곡가거든요. 제가 작곡인데 이제 아코디언 쪽에는 제가 좀 뒤떨어져 있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작곡보다는 이제 아코디언 쪽으로 좀 많이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유명해져서 뭐 이제 농담으로 한다면 이제 저한테 전화가 가끔씩 옵니다. 뭐 치과 관련돼 가지고 참 용감이라고 해서 북한 같은 잡아가겠는데 그래서 하여튼 아코디언으로서 제가 지금 하는데 기본 전공이 지금 작곡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작곡을 열심히 해서 대한민국을 또 알리고 하는데 이바지하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곡은 제가 이제 대한민국 2002년도 와서 보니까 제가 대한민국은 너무나도 이제 발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저는 이제 벽돌도 한 장도 쌓지 않았지만은 여기 그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그 대한민국의 위대성과 정말 그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앞으로 통일도 우리 북한에 어떻게 하면 그 할 수 있겠나 그런 사실 마음에 그 가슴에 이제 안고 있었는데 그 표현이 이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곡은 이제 우리나라의 애국심을 담은 내강산 제1지구가 되겠습니다. 자, 총회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강산 저울시고 테너 김효노님께서 불러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순간, 또 그리고 명곡이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네, 계속해서 사랑의 비가 이 곡에 대한 해설을 부르실 텐데요. 오늘만큼은 김용남 선생님께서 박수를 많이 받아 마땅한 시간입니다. 또다시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두 번째 곡은 사랑의 비가입니다. 그래서 비는 이제 슬플 비를 써서 우리 탈북민들이 이제 애절함을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가 이만갑을 이제 봤는데 해산의 그 예술대학의 호용이 그 교수님 이제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내용을 두고 너무 가슴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기가 먼저 와서 이제 자기 그 남편하고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지금 데려다가 잡혀서 이제 북한 갔어요. 가서 이제 잡혀가서 이제 중치병실로 가서 이제 뭐 죽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너무 갔으니까 죄책감. 자기가 왜 여기 와서 먼저 와서 그 사람들 데려오다가 이제 잘못했으니까 너무 가슴 아팠고, 근데 이제 그 사랑이라는 그 단어가 진짜 그 뭐 행복한 그런 표현이라고 이제 하겠지만 저희 탈북민들한테는 그 좀 어쩌면 사치스러운 그 단어가 아니겠나. 그래서 다시 너무 가슴 아파서 그 곡을 이제 만들게 됐습니다. 사랑의 비가 그 우리 탈북민들이 또 오다가 도망가는 가면서 많이 이제 오지 못하고 잡혀가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그래서 북한에 만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좀 연주해 듣겠습니다. 네, 사랑의 비가 들으실 텐데요. 노래의 소프라노 김미주님, 피아노 반주의 김운빈님께서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부리는 애절한 마음을 아름다운 멜로디에 잘 녹아내서 더욱더 마음이 와닿는 그런 곡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연주되실 곡은 불꽃이라는 제목의 곡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듣고 연주하겠습니다. 매일 그 아침마다 제가 출근할 때 그 우리 마을길로 이제 오솔길로 이제 내려가면 들꽃이 그 피어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들꽃이 좀 화려하지도 않고 하지만 그 대자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 굉장히 그 연한 향기를 풍기면서 그래도 잘 자라고 있는 그 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우리 그 탈북민들이 여기 와서 종착에 관한 가정이 아니었나. 그래서 특별히 탈북민들 속에서는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누가 알아주건 말건 정말 힘들게 다사다난하게 정착해 가는 과정을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F 메이저와 F 마이너 이제 전주가 돼서 가는데 여러분들 메이저 노래는 밝고 이제 마이너는 좀 어둡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 안에 밝고 어둡고 다사다난한 표현이 이제 됐습니다. 그럼 청해 듣도록 하시죠.
거친 들가에도 꿋꿋이 뿌리 내리고 아름답게 피어나는 들꽃 같은 우리네 인생을 잘 표현해서 우리 모두 공감하고 울림이 큰 그런 노래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다음 발표하실 곡은 오늘도 꿈길을 가네, 이 제목의 노래인데요. 어떻게 또 작곡하시게 됐는지 동기가 궁금합니다. 한 번 더 설명해 주시죠. 작곡하게 된 동기는 저희 아버지에 대한 작곡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제가 이제 1월 21일 평북도 신우주를 이제 떠나게 되는데 아버지가 그때 이제 74살이었고 제가 모시고 있었는데 생이별을 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작은 애들 둘을 이제 데리고 이제 와야 되는데 아버님께서 천식이 있어가지고 잘 걷지 못했지만은 그래서 아버지를 이제 그냥 놓고 저희 이제 가족만 이제 오게 되는데 아버지께서 그저 떠나라, 남자가 하여튼 그 마음을 먹었으면 떠나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늘 저희 아버지에 대한 그 가슴 아픈 그 죄책감, 이제 그 북한은 이제 국경연설로 나오면 통행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잘 안 돼가지고 저하고 저희 아들을 먼저 떠나고 저희 딸내미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그 다음날에 오고 떠나게 되는데 아버지가 밤새껏 술을 마시면서 딸내미하고 물었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가슴 아팠는데 나중에 알게 된 것은 그때 이제 98년도 그때는 이제 고난의 행군이 비어서 아버지께서 비참하게 이제 돌아갔다는 그런 소식을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늘 그 죄책된 마음이 있었고 해서 또 작곡으로 했는데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탈북민 여러분들께서는 북한에 이제 고향에 이제 부모님들도 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부모님한테 효도를 하는 마음으로 한번 노래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너 김현우님께서 노래를 해주시겠습니다. 사무치
마음을 묵묵히 가슴 깊이 묻어두고 헌신과 사랑으로 우리 가족들을 지켜내는 우리들의 아버지. 돌아오지 않는 아들, 딸을 기다려 오늘도 대문을 열어놓으시고 동구박 오솔길에서 기다리고 계실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들을 기다리면서 부디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다음은 우리가 품고 사는 강, 이 노래가 발표될 텐데요. 이 노래는 바리톤 이효봉님이 노래로 들으실 겁니다. 우리가 품고 사는 강에 대해서도 우리 작곡가 선생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품고 사는 강, 이제 도만강, 압록강에 대한 노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종 때는 이제 그 도만강을 건너서 이제 저기 이제 만주를 이제 갔는데 아직도 도만강, 압록강을 건너서 우리 한국으로 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건너오다가 또 이제 목숨을 잃기도 하고 순환의 강이죠. 압록강, 도만강. 그래서 그 노래, 그러니까 압록강, 도만강을 건너야 또 우리가 고향에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노래는 아마 탈북민들이 노래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노래를 작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팜플렛 보면 제일 뒤에 뒷장 보면 여기 이제 악보하고 가사가 함께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탈북민들이 노래가 없어가지고 좀 많이 아쉬웠는데 노래가 그래도 만들어져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럼 총회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노래가 되겠는데요. 마지막 노래는 우리 소원은 뭡니까, 여러분? 그래서 밤에 잘 때 저도 이제 통일되면 이제 과연 북한에 가서 뭘 할 것인가, 우리 여러분들도 한 번씩 다 생각해봤죠. 아, 부모님 만나는데 친구 만나, 또 부모님 만나서 어떤 말을 할 것이냐, 또 어떤 식사를 또 어떻게 대접할 것이냐, 선물을 또 뭘 줄 것인가, 이렇게 꿈을 지금 꾸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뉴스 보니까 뭐 북한이 많이 이제 시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권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통일을 열망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통일 서원가를 작곡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 같이 나와서 이제 노래를 부를 겁니다.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엉해의 손님에가 삼천리를
이것으로 제1회 김영남 음악회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멋진 연주를 해주신 서울 로망스 오케스트라 단 연주자님 분들과 지광윤 지휘자님, 그리고 송악가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멋진 음악회로 발전하기를 소망하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앵콜 준비가 안 됐지만은 여러분께서 열정적으로 앵콜을 하시니까 지휘자님께 맡기겠습니다. 네. 네, 저는 최근에 이제 북송선 뮤지컬 북송선을 제작해서 연주했었습니다. 지난 가을에 그 제일교포들이 속아서 북한에 가서 겪었던 그 이야기를 다룬 북송선 그런 뮤지컬을 제작을 했었는데요. 또 이양님도 같이 출연도 해주시고 종다리 처녀 아코디언하고 춤도 아주 집단 농장에서 그 장면에서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앵콜을 준비한 건 없는데 우리의 소원은 통일! 통일? 할까요? 네. 다 같이 불러주십시오.